안녕하세요. 이현은 교수의 경제포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보면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1인당 GDP의 추이를 보면 한국이 60년대 초반에도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도 잘 살지 못했다. 1인당 GDP가 100달러도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여기 보시면 그 당시에는 세계 평균보다 더 낮았어요. 녹색이 이제 세계 평균 1인당 GDP 추인데요. 이게 이제 1980년대 중반에 가면 역전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세계 평균보다 좀 많아졌는데 그 뒤에도 우리나라는 몇 번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23년 기준으로는 한 3만 3천 달러 정도 되고 전 세계는 한 13,000달러 정도 되니까 2.5배 정도 많은 국민소득을 우리나라가 현재 향유하고 있는 거죠. 또 지난해에는 이게 3만 5천 달러를 넘고 그래서 뭐 일본의 1인당 GDP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여러분들 아마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하네. 드디어 우리는 이제 다 이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가장 최근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한 31위 정도 한다.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뭐 룩셈부르크라든가 뭐 아일랜드, 스위스, 노르웨이, 싱가포르 5위 정도 하고 미국도 한 6위 정도 한다. 그 정도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이제 행복 지표를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기 제목에서 제가 축약한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한 대한민국이지만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한번 보자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별 행복도를 랭킹을 매기는 지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공신력 있는 지표 하면 이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거든요. 세계 행복 보고서 뭐 이런 제목이 되는데 이게 매년 한 차례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2025년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건 2006년부터 조사를 했는데 사실 이게 갤럽이 함께 조사해서 발표하는 행복도 지표입니다. 그 속을 보면 여기 뭐 1인당 소득 들어가 있고 각국이 어느 정도 부패하냐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포용력 있고 관대하냐 그리고 선택의 자유가 있느냐 기대 수명이 단순한 기대 수명이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사회적인 지원을 과연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해서 각 국가별 랭킹을 매기는데 거의 매년 변함없이 1등하는 나라가 핀란드 그리고 뭐 덴마크, 아이슬란드 그리고 스웨덴, 네덜란드 다 이런 나라들이 북그라파 국가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타리카, 노르웨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좀 독특하게 지금 한참 중동에서 정말 자원도 굉장히 빈약하고 또 이웃하고 계속 분쟁이 있고 실제 전쟁까지 하고 있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항상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 8위 정도 한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11, 12, 13위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벨기에, 아일랜드 하다가 미국이 국민 행복도로 봐도 24위 정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이 58위예요. 우리 1인당 GDP 랭킹 31위인데 행복도는 58위다. 일본도 실제 국민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느끼지는 않는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경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불행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다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일 불행한 나라 하면 아프가니스탄, 뭐 전쟁도 최근에 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완전히 여성은 제대로 인간으로서 대접도 못 받고 이런 나라잖아요. 거기 시엘라리온, 뭐 레바논, 말라위, 짐바브웨, 보스와나, 그리고 콩고 공화국, 예멘, 코모로스, 그리고 레소토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1인당 국민소득도 낮을 뿐만 아니라 독재 국가이고 또 계속 내전이 있고 또 이웃 국가하고도 계속 영토 분쟁도 있는 이러한 나라들이잖아요. 이런 나라들 굉장히 불행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1인당 국민소득 수준에 비하면 불행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나라죠. 이러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행복도 지표 말고 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해서 비슷한 지표를 발표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Better Life Index다. 그러니까 Better Life 하면 보다 나은 삶의 지표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행복 지표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도 보면 좀 전에 봤던 북그라파 국가들 뭐 노르웨이라든가 아이슬란드, 뭐 스위스는 뭐 남부 어,
유럽이죠. 그러니까 여기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는 북유럽 국가고,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네덜란드 다 이 북유럽 국가이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 미국, 덴마크,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다 행복하다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속에 있는 지표가 아까와 다를 수는 있어요. 뭐 주택이라든가 소득, 소득은 항상 들어가죠. 주택, 소득,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은 다 경제 지표잖아요. 또 얼마나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뭐 교육 문제, 환경 문제, 또 정치 참여가 얼마나 자유로우냐, 뭐 건강 문제, 삶의 만족도, 뭐 안전, 일, 가정 균형. 이 중에서 뭐 주관적 지표는 이 삶의 만족도, 이건 직접 물어보고 나머지는 객관적인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전체를 가중평균해서 이걸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보면 32위 정도 해요. 그럼 괜찮은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러시아라든가 뭐 아니면 여기 보시면 남아프리카 이런 거는 OECD 국가도 아닌데 이 지표에 포함이 돼서 이걸 왜 포함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뜬금이 없는데 이러한 뭐 러시아, 브라질 이런 나라는 아니니까, 아니면 뭐 트리키에라든가 뭐 멕시코, 콜롬비아 이런 나라는 이제 OECD 국가니까 포함시키는 게 맞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하고 비슷한 정도의 행복도를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이 삶의 만족에 관련된 세부 지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얼마나 사람들이 만족하느냐, 그것을 보면 35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꼴찌라는 거예요. 일본보다도 낮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득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지긴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를 보면 좀 전에 봤던 종합적인 지표보다도 도리어 더 랭킹이 더 떨어진다. 일본보다도 떨어진다. 사실은 이게 행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는 지표가 또 실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자살률, 또 하나는 합계 출산율.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또 그리고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면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자살률을 보면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제일 불행한 나라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출산율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제일 낮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행복 지표 이런 거 일일이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가 정말 불행한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직접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 매년 1983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까지 매년 자살하는 숫자를 자살률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만 명당 몇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느냐.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27명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10만 명당 27명. 그러니까 만 명당 2.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근데 특별히 남자는 38명이 자살을 하고 여자는 17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남자는 여자보다 2배 이상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꼭 강조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평균적인 자살하는 숫자가 10만 명당 10명이 안 됐어요. 남자도 이게 한 12명, 13명밖에 되지 않았고요. 여성은 5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증가했나 보세요. 그러니까 평균만 보더라도 10명도 안 됐는데 27명이니까 3배 증가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물론 2011년에 거의 피크를 치고 그 뒤에 약간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게 많이 줄지 않았어요. 이게 이 당시에 11년에 남성, 여성 두 개 다 합했을 때 한 31명 정도 됐거든요. 31명에서 한 4명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계속 추이가 계속 증가했다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또 아주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10년부터 가장 최근 2022년까지 자료인데요. 연령대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80세 이상,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70대, 뭐 6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아까 2011년이 제일 피크를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변치 않는 게 뭐냐면 이 보라색 있잖아요. 보라색. 보라색이 월등히 높아요. 이게 뭐예요? 80세 이상의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수명을 다하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특히 노인 인구에서 그렇다. 80대도 그렇고 70대도 그렇고 이게 좀 큰 문제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또 자살률이 전 세계 또 제일 높은 이유도
있어요. 또 실제 그래서 보면 이 자살률 순위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여기 보면 그린란드, 뭐 가이아나, 뭐 그리고 리투아니아 뭐 이렇게 있다. 우리나라 무려 4위예요. 4위. 제가 좀 전에 2023년 기준으로 27명이라고 하는데 이건 21년 기준이에요. 전 세계를 같이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데 뭐 26명이나 27명이나 뭐 그게 그거잖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목숨을 끊고 돌아가신다 이랬는데 이 정도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자살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2023년에 무려 13,77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이 하루에 무려 38명이나 돼요. 우리나라의 이 사망하는 다섯 번째로 높은 원인이 바로 스스로 목숨 끊는 거예요. 정말 이건 불행하지 않느냐는 거죠. 어떻게 사위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아까 뭐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나 아니면 뭐 그냥 전반적인 해피니스 인덱스 보더라도 이렇게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이 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행복도도 계산해 보면 우리가 거의 꼴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OECD 국가들만 대상으로 자살률, 그러니까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단연코 1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득 수준만 자꾸 높아졌다고 해서 이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 내용을 보니까 남자고 또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목숨을 끊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그림을 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월등히 1위고 그 밑에 리투아니아가 한 2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니까 이게 불행한 지표가 아니냐는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낮아도 너무 낮다. 이거는 뭐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은 지표를 보여드려서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그동안 빠른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정말 진정한 선진국이다. 그리고 또 일본도 따라잡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게 평가하고 또 스스로 우리도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데 알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고 도리어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또 그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목숨도 끊고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해서 내 2세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더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를 제일 좋게 보는데 왜 나쁜 지표만 이렇게 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발전하기 위해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지표는 계속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만 특히 우리가 못하는 지표를 찾아서 그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새로운 대통령도 선출해야 되는 이러한 정치의 계절에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한 사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